대표 오늘 어디 가세요? 네, 오늘 제가 낙찰받은 빌라를 왔는데 이 물건이 허그에서 인수 조건을 포기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독 낙찰을 받았고 이 물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요즘 허구 물건 단독 낙찰 받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요즘에 서울에 있는 물건들은 사실 허그에서 싹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물건보다는, 그러니까 입지를 포기한 거죠. 서울에 있는 물건보다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런 물건들로 이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거주자,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시다 보니까 제가 입지를 포기하는 대신 신축 빌라를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이제 명도도 끝났으니까 이제 안에 내부가 어떤지 약간 구조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입지 포기한 물건이라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얼마나 좋길래. 아니, 입지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돈만 벌면 되잖아요. 굳이 서울 거 꼭 할 필요 없거든요. 우와, 우와. 네, 이게 지금 명도가 다 끝났고 기존에 여기 있던 임차인분은 1년 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돈을 다 받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다 끝내놨어요. 너무 깨끗하죠? 이제 이게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손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빌라를 내가 해야 추가로 돈이 더 안 들어가고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오래된 빌라를 받으면 들어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입지를 포기하는 대신, 외곽에 있는 대신 이런 빌라를 받으면 이렇게 신축급 빌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방도 처음에 분양했을 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식기세척기도 있어. 이게 옵션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식기세척기도. 수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따로 손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수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는 다 끊겨서 다시 다 복구를 해놨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몇 평짜리 빌라예요? 이게 전용 16평 정도 돼요. 전용 16평인데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이런 주방, 방이 2개고 화장실이 하나. 이제 전기 들어오네요. 화장실이 하나고, 이쪽에는 보일러실. 여기도 공간이 되게 커요. 그래서 따로 뭐 세탁기나 이런 거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공간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 1, 2, 3층은 이런 공간이 없는데 여기가 4층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나와요. 실제 16평보다는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위 공간까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올라가서. 아, 여기 되게 나무 냄새가 되게 편백 나거든요. 냄새가. 네. 1층에 내가 주거 공간으로 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무실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공간으로 써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가 이제 창고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공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여기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뭐 엄청 많아요? 네. 우와. 방이 여기 하나 또 엄청 있어. 넓다.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기네. 너무 좋은데 집이.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오, 복층 공간 2층에도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2층에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진짜 원 플러스 원. 네. 거의 물건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또 보일러가 여기 하나 있고 아까 1층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어요, 보일러가. 여기 너무 좋은데? 이쪽에 보면 4층반이 누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 나가 보면 이렇게 시원해. 테라스가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여기에 어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셔도 되고, 아니면 지인들하고 바베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엄청 넓은데요? 이 공간이 입찰하기 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라, 이 공간이 있어서 앞에 막힌 것도 없고, 여기는 다 빌라들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좋죠. 이게 밑에만 16평이지 위에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알고 입찰을 하신 네. 거죠? 여기 있을 거라는. 네.
현장에 왔을 때 이 공간을 제가 밑에서 봤었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이 빌라가 매물로 나온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아요, 이 내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진짜 현장 조사가 답인. 저 같은 경우는 옆집에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한번 여쭤보면서 내부를 좀 물어보고 봤어요. 여기 옆집에요? 네. 열어주세요? 네.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남자가 가서 초인종 누르면 잘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잘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왔다 했더니 옆집에도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요 앞집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도 좀 제가 여쭤보고 확인했더니 괜찮겠다 싶어서 입찰을 했는데, 일반 매물이 아니라 경매 같은 경우는 내부를 못 보잖아요. 일반 매물로 나와 있으면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좀 드물다 보니 그럴 때는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내부도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알아낼 수 있는 거면 어떻게든 알아내야죠. 사실 경매는 좀 뻔뻔해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공간을 잘만 쓰면 훨씬 더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등기를 쳤고, 아마 추석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속전속결이네요, 진짜. 네, 이거는 명도하는 중에 연락이 또 왔었어요. 얼마에 팔 거냐고. 부동산에서? 네.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네요, 여기. 네. 특히나 이제 이런 구조나 이런 빌라들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빌라들 경매로 몇 개 또 있거든요. 내가 어떤 지역을 갔었을 때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 계속 입찰을 해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요즘에 신축 빌라들은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빌라를 볼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이다 그러면 이런 공간, 이런 테라스 공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입찰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매도를 할 때 2층, 3층하고 평수는 같지만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요즘 그 대학력 포기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 명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 지난 영상에 그걸 올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물건을 경매를 한 허그 센터가 있어요, 지점. 그쪽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얘기하면 그쪽에서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번을 알려줘요. 전화가 저도 한 7, 8번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연락은 잘 안 되더라고요. 대신 근데 계속 해야지 할 때까지. 그래서 비번을 저는 메일로 받았고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는 등기로 그쪽에 보냈어요. 그래서 따로 명도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제가 이거를 받고 따로 들어간 돈이 미납관리비밖에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빌라 자체로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관리비가 나오는데 한 이게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4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게 다 공용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냈고, 나머지 도시가스, 전기, 수도가 다 합치니까 그것도 한 1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각각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경매로 받았다라고 하면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그걸 다시 보내주면 낙찰자한테 승계가 안 돼요. 내가 임장을 갔는데 엄청나게 무슨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거 어차피 내가 승계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권리 분석하실 때 무조건 이거는 수익이 남는다라고 확신을 하셔서 입찰을 하신 거죠? 이거는 권리 분석보다는 이제 시세 조사를 갔을 때 현장을 갔었는데, 아까 봤지만 주변에 뭐 없거든요. 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학교가 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지가 되게 훌륭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러 현장에 왔을 때 여기는 전세, 월세, 대기 수요도 있고 매매도 곧잘 돼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입지, 물론 그거 좋죠. 물론 그게 좋은데 우리 경매를 좀 하다 보면 그런 물건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싸게 받기도 힘들고. 그러면 저는 입지를 포기하고 상품으로 가겠다. 왜냐면 이게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현장 조사를 했었을 때 이거는 충분히 팔릴 수 있겠다, 그리고 싸게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었고 단독으로 받았죠. 예상 수익은 제가 최저가보다 200을 더 썼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 한 900 정도 받았는데, 이게
공시가가 1억 5,9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6%를 해서 전세를 맞추면 한 2억 정도에 맞출 수 있거든요.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기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세금은 안 나올 거니까. 그리고 경비 처리가 또 다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단기 매도를 많이 하세요. 매매 사업자가 좋은 이유는 이런 단기 매도할 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대출도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물론 금리는 좀 높지만 저는 이런 거를 받아서 여기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저렴하게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좋은 거죠. 저도 돈 벌고 이거를 좀 더 사시는 분은 좀 더 싸게 사시는 거니까. 이 맛에 뭐 사실 경매하는 거죠. 빌라 수요가 잘 없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독 입찰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절대. 저는 단독으로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래도 몇 분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단독이었거든요. 그날 더 인기 있는 빌라가 있었어요. 입지가 더 좋은데 그쪽으로 다 입찰을 들어가셨고 제 거는 입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가 매도가 안 된다.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 여러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고 틈새를 좀 노리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빌라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릴 때 또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규제가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 일인데. 빌라로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사실 또 빌라만 해요. 아파트는 작년 하기가 참 좋았죠. 작년에 싸게 사기가 좋았는데 이제 다시 낙찰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파트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매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 돈을 벌겠다 싶으면 틈새를 찾아서 남들이 좀 안 할 만한 물건들, A급지가 아니라 뭐 B급, C급 뭐 이런 물건들로 싸게 받아서 수익을 내시면 되니까. 경매를 하는데 계속 폐차를 한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폐차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폐차를 계속 하는지.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빌라로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빌라도 좀 관심 갖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근로를 해서 벌기 만만치 않잖아요. 경매도 근로소득이에요. 이거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쓰고 되게 많아요. 불로소득 아니야. 근데 되게 보람도 있고 이런 것들 1년에 내가 뭐 회사 다니면서도 1년에 한두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전업이 아니더라도 1년에 내가 한두 건으로만 이렇게 하나 해서 수익을 만든다 그러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궁금하시면 1대1 코칭반하고 오프스터디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면 더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하고 뭐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 각각에 맞는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빌라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빌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돈 버는데 꼭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경매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내 투자금에 맞는, 내 투자 방향에 맞는 그런 물건들 잘 뽑아서 입찰을 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댓글로 또 문의 주셔도 되고 아래 카톡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